help boost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호주로 가봅니다. 미국에서 잇따라 총기 참사가 벌어지면서 조금 전에 뉴스에도 나왔죠.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규제의 모범 사례로 호주를 종종 꼽고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의 YTN 윤영철 통신원을 연결해 봅니다. 윤 통신원.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호주도 예. 미국처럼 총기 소지가 합법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처럼 허가되지 않은 총기를 소지하거나 하는 것은 호주에서도 불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호주는 25년 전에 있었던 대규모 인명살상극으로 인해서 총기 규제를 개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겁니까? 1999년도에 호주 태즈메니아라는 섬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20대 청년이 관광객을 향해서 이제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네. 그로 인해 가지고 35분이 숨지고 18명이 다치는 호주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그 사건을 지금 25년 전에 1999년 사건을 이제 지칭한 것 같은데,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당시에 1999년에 호주 정부에서 매우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을 했다,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어떤 대처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이제 보수 연립 정부의 존 하워드 총리가 이제 막 당선이 됐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각 주의 동의를 받아서요, 총기 개혁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또한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제가 살고 있는 멜버른에서는 약 7만 명이 참여해서 반대 집회를 가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그런 거에서 불구하고 연립 정부에서는 60여만 정의 총기를 국민들에게 강제로 사들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요. 그 비용만 해도 5억 달러 정도가 됐고요. 네. 사들여진 총기의 양만 해도 호주 전체 무기의 5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대단하군요. 그러면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기를 60만 정을 이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강제로 뺐거나 몰수하거나 압수한 게 아니라 어쨌든 비용을 지불하고 사들였다. 강제로 그렇죠. 사들였다. 네, 대단한 일이었겠네요. 이 호주가 총기 규제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총기 사고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은? 그렇죠. 총기 개혁법 당시에는 도심에 사시는 분보다 농촌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총기법 반대가 더 많았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주변 어르신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땅에다가, 집 주변 땅에다가 묻은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신고되지 않은 총기들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최근 이제 호주 뉴스를 보면 일반 가정집에서 대량의 옛날 총기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얼마 전 시드니에서도 있었지만 그런 크고 작은 총기 사고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시에 정부 조처에 좀 반발한 개인들이 은닉한 총기들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마 그렇게. 사고도 종종 일어나긴 한다. 자, 이 미국의 경우에 호주하고 이제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좀 호주의 사례에서 참고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 총기 개혁법이 그 1999년도에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 시작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하지만 사람들이 워낙 반대가 많아서 이제 1999년에야 이제 결실을 이룬 거죠. 네. 그런데 총기법이 개혁됨에 따라서 이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기 자살이 65%, 그다음에 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59%가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총기 개혁법 이후에 호주에 일어난 어떤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잘 참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두 가지 교훈이 크게 미국에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99년에 대대적인 개혁이 되었지만 80년대부터 그 배경을 꾸준히 만들어 왔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당대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부터 그 초석을 놓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자, 미국이 호주에서 좀 배워서 이러한 사례들이 미국에도 좀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분위기 바꿔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호주가 또 우리를 배우는 게 있다고 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한국어 배우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네네. 분위기입니까? 현재 여기 멜번 경우 같은 경우는 일반 초등학교 6개 정도에서 한 1,700여 명 정도가요. 네. 한국어를 제2외국어 수업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한국어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 호주 사람들에게 영어를 배웠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역전 현상이라고 할까요? 최근에는 이제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여기 호주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개인 레슨도 많이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 네. 정도로 이제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지금은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조금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제 입장에서는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이 호주는 우리나라 이제 대학생들이 어학연수를 많이 가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영어를 배우러 호주로 가고 어찌 보면 호주에서는 또 우리나라 학생들을 보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고 역전 현상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서로 언어를 또 주고받으면서 배워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한국어의 인기가 호주에서 높아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한류 영향이 가장 크겠죠. 여기 이제 예를 든다면 한국에서 어떤 특정 가수가 올 경우에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표가 매진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작 단계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한류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 대구 쪽이나 여러 다른 지역의 한국의 학교들이 호주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화상 수업을 통해서 호주 아이들은 한국 문화와 언어를 또 한국 아이들은 영어와 호주 문화를 배우는 그런 과정들도 있고요. 네, 상호 교류가 늘어났고 그 호주에서 어떤 좀 우리 한류 스타가 인기가 제일 높아 보입니까 요새? 아무래도 한국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해. 윤통 씨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좋아하세요? 저는 아직 그래도 7080 세대라서요. 커밍아웃을 못 하시는군요. 예.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호주 멜버른의 YTN 윤영철 통신원이었습니다.